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하면 2시경에 방송이 자동으로 뜹니다. 한국은행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1억이 있으면 여기에 묻어두세요.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가 더 커져서 외화가 유출되고 물가가 크게 오를 것입니다. 아파트 하락폭이 당분간 계속 줄어들겠지만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다가 저출산,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1억으로 충분히 5, 6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한국은행 대형 사고 쳤다. 1억이 있으면 여기에 묻어두세요. 지금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폭락 징조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소식인데 미국이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여기가 거의 쌍둥이처럼 움직여요. 거의 20년 동안. 자, 미국 주택이 갈수록 침체. 12개월 연속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집값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먼저 주택 거래량 12개월 연속 감소. 부동산 침체. 2010년 10월 이후 최저. 23년 만에 지금 가장 큰 침체를 맛보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지금 7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다음 달, 그 다음 달 회복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요. 자, 모기지 금리 6.32% 지금 정말 높죠. 6.32 대출 금리가 이게 뭡니까? 자, 주택 구매 능력. 자, 대출 금리하고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자, 주택 구매 능력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을 안 하는 거예요. 2023년 지속적으로 하락. 올해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0.5에서 0.75%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요. 바로 미국의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발맞춰 가겠죠. 이제 2023년 아파트 하락 지속. 자, 반등 조건은 또 뭐가 있는지. 당분간 거래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서울 아파트 상당수가 하락 거래할 것이다. 거의 일치합니다. 자, 먼저 하락이 지속된다. 하락 거래. 거래량은 늘어나고 하락 거래는 크게 증가한다. 지금 현재 서울 5% 이상 폭락한 그 거래가 무려 32%나 돼요. 경기도나 인천은 5% 이상 폭락한 거래가 40%입니다. 그 다음에 하락 거래의 원인이 뭐냐? 지금 아직도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 부담이 있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럼 하락의 요인들 몇 가지를 짚어보면 누가 뭐래도 이 금리, 고금리 지속이죠. 그리고 경제 불안,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지금 이 쌍두마차가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2023년에 고금리, 저성장 이렇게 대변해 볼 수가 있죠. 자, 강남, 재건축 이제 뛸 곳들, 선도주자들이 올라가줘야 하는데 지금 강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재건축도 하락을 못면하고 있습니다. 즉 최상급지와 유망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하락으로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 전세가 하락 그리고 미분양 급증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집값 하락을 가속화한다. 그렇다면 집값이 상승할 반등할 조건은 없나요? 자, 이 조건이 성립된다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 금리가 무조건 인하돼야 돼요. 기준금리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해외 집값이 뛰어야 돼요. 이 3박자가 다 맞아야 하는데 당장 상반기 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표, 자, 거래량이라든가 심리지수, 매수우위지수, 그리고 실거래가, 그리고 매물 이런 모든 것들이 매도자한테 유리한 상황이 돼야 돼요. 거래량은 많아지고 심리 매수우위 이것은 100을 넘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이것도 당연히 올라가야 하고 매물은 줄어들수록 좋겠죠. 자, 전망 대폭 하락했다가 이제 하락 축소 될 겁니다. 하락 축소. 그런데 플러스 전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약보합에서 오랫동안
내년까지 횡보할 수도 있다.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폭락폭으로 1년 빠져버리면요. 10억짜리가 2억 돼요. 2억. 지금 폭락 하락폭으로 빠져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소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역사상 최고로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한 0.1 얼마나 0.00 얼마식으로 하락하면서 쭉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동결 그리고 인하 이 상관관계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3.50으로 이번에 동결시켰죠. 자,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 여러분들은 물가 뛰는 게 두렵나요? 경기 침체가 두렵나요? 어느 편에 설 수가 없어요.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습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정부가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물가보다 경기에 손을 들어줬어요. 물가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5%대 무려 반년 동안 5%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심각해요. 이거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경기가 지금 만신창이에요.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1%인데 지금 올해 0%로 축소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무역 적자 지금 제가 이랬잖아요. 올해 180억 달러씩 이렇게 매달 무역 적자 나면 외환 보유고의 반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심각해요. 바로 이러한 경제 침체 때문에 이 경기에 손을 들어줬어요. 어차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요.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되지 못할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유력한데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금리 인상. 부정적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가 침체됩니다. 왜? 올릴수록 금리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집값은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겠죠. 다만 긍정적인 요인. 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 물가가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물가죠. 물가가 떨어지고 외환은 유입될 가능성이 커요. 전망.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이번에는 동결시켰지만 곧 또 인상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또 오른쪽 보세요. 이번에는 오늘처럼 금리 동결 또는 하반기나 내년에 인하를 하는데 자, 만약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것은 경기가 활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 부동산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인 물가 폭등합니다. 집값도 뛰겠죠. 그 다음에 자, 집값 상승은 부정적인 역할이라고 봐야죠. 집값은 뛰면 뛸수록 안 좋은 거니까. 자, 달러도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 외화 유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갈등. 물가가 5개월간 지금 5% 상당히 고물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거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동결시켰습니다. 동결됐으니까 집값 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부동산 가장 심각한 문제. 오늘 막 뉴스 헤드라인을 저출산으로 도배질을 했습니다. 왜? 진짜 심각해요. 인구는 주는데 공급은 늘어나고 거품은 세계 최고고 여기 보세요. 지금 조선일보가 이런 제목을 달았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국 된 한국. 이 말 맞습니다. 이렇게 통계 수치를 내는 나라에서 이렇게 최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야당은 서로 싸우기만 하고 정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여기 보면 국정 전체 재설계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인구 볼까요? 인구 감소, 총인구, 생산인구, 출생아 감소.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출산 보세요. 혼인이 보통 한 7, 8년 전만 해도 29만, 30만이었는데 19만 쌍이래요. 합계 출산율 놀라지 마세요. 0.78명. 세계 압도적 꼴찌. OECD에서 0명대는 단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나라가 망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인구가 없는데? 기타 1인 가구가 또 많아요. 1인 가구 35%. 2인 가구가 많은 건 좋지 않아요. 1인 가구가 20대 그리고 6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빈곤층이 많다는 거예요. 자, 빈곤층도 20%예요. 즉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요인, 이 인구의 요인 때문에
집값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부동산 문제가. 두 번째, 공급. 자, 전국에 5년간 270만 가구 공급하겠다. 5년간 한다고 정부도 선언을 했어요. 특히 수도권 무려 158만 가구. 이거 예전에 일본 버블 때보다 더 많아요. 3기 신도시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되겠죠. 뭐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빈집 1천만 가구. 왜 1천만 가구냐? 기존의 빈집도 한 200만 가구 돼요. 그리고 분양 270만 가구. 다주택자가 무려 730만 가구. 이거 남는 집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안 잡힌 것들 원룸 같은 건 잡히지도 않았어요. 괜히 지금 뭐 주택 보급률 엄청 낮은 것으로 지금 다들 뉴스에 나오는데 절대 낮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당히 높아요. 이 1인 가구하고 빈곤층을 빼버리면요, 매입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마지막으로 거품이라도 적으면 집값이 떨어질 게 없는데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세계 1위라는 거. 국민소득 대비 집값이 놀라지 마세요. 선진국보다 두세 배나 비싸. 집값이 비싸니까 젊은 층이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애기를 안 낳는 거예요. 땅값 거품은요, 선진국보다 5배입니다. 앞으로 땅이 망가지는 날이 올 거예요. 집보다 땅이 2배 이상 더 위험합니다. 적정 가격. 자, 이걸 다 따져봤더니, 국민소득 대비 따져봤더니 적정 가격이 서울 5억, 경기 3억, 지방 2억이 딱 맞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보다 2배 가까이 비싸죠? 자, 이제 1억 있으면 여기에 묻어둬라. 방법은 3가지입니다. 폭락장에 1억은요, 여러분들한테 말할게요. 5에서 6억까지도 벌어줄 수 있어요. 1억은요, 예전 같으면 더 벌어줬어요. 뭐 솔직히 3천만 원, 5천만 원 갭 투자해가지고 못 뛰면 5억, 많이 뛰면 10억까지 뛰었기 때문에 5천만 원 갖고도 5억에서 10억을 벌었다고 예전에. 근데 이번에는 1억을 갖고 얘기하자고요. 상급지 갭 투자가 가장 이게 유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 미분양. 이때 미분양 선택을 잘해야 돼요. 분양이나 미분양. 아무거나 잡으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 투자. 자녀는 세대 독립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인 경우, 자, 1억 이렇게. 먼저 상급지 갭 투자. 서울 상급지 갭 투자 전세가율이 약 60%.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2%밖에 안 되는데 이제 올 연말 지나고 하면은 60으로 다시 회복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7억이 3억 5천으로 떨어졌다. 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나와요. 지금은 한 5억, 4억대 후반 이렇게 거래돼요. 그러면 전세가 2억 5천, 내 돈 1억이면 3억 5천 되네요. 1억 갖고, 자, 보세요. 7억이 3억 5천으로 떨어졌다가 10억으로 가니까 플러스 대충 5.5에서 6억까지 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억 갖고 얼마든지 6억 번다. 분양, 미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상급지 분양, 미분양. 대신에 분양가가 좀 싸야겠죠. 한 6억 정도짜리 분양을 받으면 보통 특급 지역은 12억까지 올라가요. 분양이든 분양권이든 미분양이든. 지금 미분양은 좋은 거 없어요. 하반기 때. 그럼 전세, 집값이 뛰니까 전세 5억에 아마 집값이 12억 언저리 간다고 치고 내 거 1억까지 해서 전세 끼고 투자하게 되면 플러스 6억. 분양권 전매로 그냥 챙기는 방법도 있고 계약금도 10% 계약금. 주택수에서 또 제외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자, 자녀 투자 1억. 서울 상급지 갭 투자 전세가 60% 이때 하면 되고, 또는 서울이나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상급지 분양, 미분양 분양권을 잡아도 되고, 아무튼 갭 투자나 분양 관련해서 6억을 벌 수가 있다. 즉 이 3가지 방법이나 있어요. 주로 지금 서울 외곽 같은 경우 25평이면 거의 1억 정도면, 현재는 한 1억 5천 정도 투자할 곳들이 많지만 더 떨어지면 1억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국 지역별 하락기간. 짧을수록 폭락. 전국에서 하락기간이 지금 제일 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세종입니다. 2021년 7월 5일 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1년 반 동안 떨어졌네요. 이러니 반토막 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락기간이 긴 게 어딘 줄 아세요? 대구입니다. 대구. 자, 2021년 11월 달. 거의 1년 3개월이나 떨어졌네요. 진짜 오래 떨어졌죠. 그러니까 대구도 지금 폭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긴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도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자, 2022년 작년 1월 달.
대략 한 1년 1개월 정도 떨어졌네요. 나머지는 비슷한데 참고적으로 부산하고 광주가 늦게 떨어졌고 여기 도 단위들이 늦게 떨어졌어요. 이런 곳은 한마디로 망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하락 기간이 짧은 곳들은 망합니다. 수도권도 경기도도 다 똑같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늦게 뛴 것들은 늦게 떨어졌거든요. 늦게 떨어지는 것들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먼저 많이 떨어진 것들은 올해는 덜 빠질 거예요. 제가 찝어줬잖아요. 수도권에서 별로 덜 떨어진 곳들, 서울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산이라든가 뭐 아니면 한강변 라인에 마용성광하고 뭐 이 목동이라든가 여의도 이런데 여기는 아직 덜 빠졌다고요. 강남 서초도 덜 빠진 편이에요. 이 한강 라인은 많이 빠질 거예요 올해. 그리고 경기도는 뭐 평촌이나 분당, 과천 이런데 아마 무지막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강남 3구, 양천구, 노원구, 재건축 시대추 여기 보세요. 자, 송파, 강남, 서초, 양천, 노원 거의 시작은 달랐지만 자 현재 2월 달이에요. 하락폭이 좀 줄었죠. 그렇지만 횡보하고 있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0.0이나 0.1에서 길게 횡보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반등한다라는 말을 너무 하는데 반등 요건이 너무 약해. 여기 보시면 어떤 것들이 노후 단지고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느냐. 자, 방이동, 한양 3차, 올림픽 선수 기자촌, 잠실 우성 4차, 가락동, 가락프라자, 풍납동, 풍납 미성, 송파, 한양 1차, 문정, 올림픽 패밀리타운, 이게 송파구고, 서초, 신동아하고 반포미도 2차, 강남구는 개포 주공 5단지, 대치 음마, 노년 동현, 그 다음에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시리즈 신정동까지 해가지고 자, 신월동은 신월시형, 노원구는 상계주공 시리즈죠. 1단지, 2단지, 6단지, 상계 한양단지, 그 다음에 상계주공 3단지. 이번에는 서대문구, 북과자의 DMC 한양, 도봉구 방학동, 방학신동아 1단지, 구로동 럭키아파트 등이 지금 선정이 돼서 속도가 빠르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현재 1.25%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예요. 근데 미국이 또 이번에 확실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점점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3.50, 자 미국 4.75 이제 또 올린다고 하잖아요. 미국.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3. 이제 뭐 75 정도라고 이렇게 대충 여기까지 갔다. 한 번은 올릴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4.0. 결국 우리나라도 연말에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이거 지금 어디서 말한 거냐면 금통이에요. 즉 일단은 물가도 심각하지만 경기가 너무나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경기 차원에서 또 집값도 너무나 폭락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박자 쉬었다 가는 것뿐이지 금리가 인상되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기준금리 예측치. 자, 아파트 매매가 추이. 와, 여기 2013년 이렇게 빠졌었는데 여기 떨어진 거 보세요. 그나마 반등했죠.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 이럴 것 같아요. 더 올라와서 이번 주도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은데 횡보. 자, 약세에서 횡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거래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절대 거래량 수치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파트 하락 거래 건수 2023년 2022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하락 건수가 하락 거래 건수. 자, 혼인을 17년에 26만 명 했는데 불과 5년 지난 22년에 19만, 거의 7만이 줄었어요. 갈수록 크게 줄죠. 그 다음에 인구 변화. 자, 여기 보시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아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전국 평균 경쟁률 추이 2014년이면 바닥장이잖아요. 이때 바닥에서도 7.5대 1이 됐었어요. 물론 계약도 안 하겠지만 지금 7.6대 1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예전에 2013, 14년 바닥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락폭은 줄지 몰라도 집값은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자, 지금 부동산이 불타고 있네요. 벌써부터 부동산 상승이 두려워 중개소를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기다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